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4년 동안 친정도 못 가게 갑질한 시댁. 제가 보여준 통장 하나로 인해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행복이 아닌 지옥이었고 제 4년간의 지옥 같은 시댁살이 끝에 복수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을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는 남자 소개받을 생각 없냐는 말에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그 친구가 설명한 남편의 스펙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조차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부담되고 꺼려지더군요. 저는 대기업도 안 나왔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는 시장 상인이셨거든요. 그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인데 그리 잘난 사람이 왜 날 만나냐며 거절했더니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실제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밥 먹다가 우연히 친구에게 너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부탁하면서 자기한테 구구절절 꼭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성격은 무대뽀 성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무튼 분명히 거절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랑 보기로 한 날 둘이 밥 먹고 있는 사이 갑자기 슬그머니 와서 합류하더군요. 그때부터 저에게 스토커 마냥 온갖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였는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죠. 남편은 외제차를 몰고 왔고 항상 엄청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저를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제가 계속 싫다고 해도 동료들조차도 복에 겨운 소리 한다며 아니 저렇게 만나달라고 한없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한번 만나보라는 그 말에 저도 없지 않아 넘어간 것도 있었지만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남편의 무대뽕 같은 성격에 내심 저도 마음이 들어서 넘어간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가부장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엄청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년 반을 사귀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임신을 덜컥 한 거였습니다. 서로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아직은 원치 않던 임신을 한 거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일단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자 남편은 항상 저에게 애가 생기면 결혼하면 되지 뭐 우리 부모님도 아이 생기면 우리 사이를 반대하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막상 제가 임신하자 헉한 표정으로 자기들 며칠만 생각을 해보자더군요. 그리고는 진짜 3일 동안 연락 한번 안 왔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진짜 원망스러웠거든요. 나한테는 큰 소리 다 쳐놓고 막상 임신했다고 알리니 180도 바뀌는 저런 태도에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심지어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연락이 와 저보고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 병원 안 가서 피임을 안 했냐고 역으로 타박을 하더군요. 와 진짜 너무 큰 배신감에 저는 눈물을 절로 흘렸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말하길 너 같은 인간한테 책임 안 물을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며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심란한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주일 뒤에 회사 앞을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래서 왜 찾아왔냐고 너 같은 인간이랑은 이제 할 말 없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저의 손을 붙잡고 방 강제로 끌고 가더니 자기 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끌고 가더군요. 대체 여기 왜 데려왔냐니까 자기의 본가라며 인사하자고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 저도 원치 않던 임신 상태라 그때라도 이 못 믿을 인간을 저버렸어야 했는데 저도 스트레스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지라 그 말의 응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며 시댁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죠. 이런 여자애랑 결혼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라는 등 초면부터 남편에게 뻔히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앞에서 막말하는 시모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편에 서서 시모랑 싸우더군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할 거니까 엄마 아빠가 싫든 좋든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결혼 허락 안 하면 바로 집 나가서
연락 안 할 거라고 협박했고, 저는 남편 옆에서 시모의 경멸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그 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끝이 났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장부터 결혼식 하는 그날까지 시댁에서는 저희 부모님의 혼수가 얼마나 작았었는지부터 진짜 정말 저희 친정에 대한 개무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말해도 남편은 말하기가 자기도 스트레스라며 당신 하나 보호하기도 솔직히 지금 힘든 실정이라며 그런 건 점차 이야기하며 하나씩 고쳐나가자고 저를 몇 번이나 계속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결혼 후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남편과 분가해서 살 줄 알았던 저희는 돈이 없고 아이 양육비가 든다는 이유로 시댁살이를 시작했거든요. 애를 낳고 나서는 시모는 저에게 쥐꼬리만한 월급 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이한테나 신경 쓰라며 그 뒤로 저는 시댁의 식모살이가 되었었죠. 그 이후로 저에 대한 개인 시간은 가질 수도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주는 돈과 시모가 주는 돈을 받아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를 차려야 했고 아이 분유값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엄청 눈치를 받으며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사람 아닌 노예처럼 살다가 청소를 하는 도중에 거울을 봤더니 거울 속에 저는 한때 이쁘장했던 처녀적 모습은 다 어디 가고 화장기가 전혀 없고 관리하지 못한 푸석푸석한 머리에 피곤에 찌든 제가 봐도 보기 싫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보기가 싫은데 남편은 점점 저에게 질렸는지 짜증을 내는 빈도가 올라갔지만 저한테 화장품 하나 사다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한테 필요한 돈조차도 제대로 안 줬어요. 처음 몇 달의 월급은 가져다 주더니 나중에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며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돈 있음 시모에게 받아서 쓰라고 하더군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그 집을 못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희망이라고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 이후로 친정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방까지 내려가는 데만 5시간이 걸린다며 오히려 자기 부모 모시고 여행이나 가자던 그 집 집구석들, 제가 혼자서라도 간다고 하면 시모녀는 난리법석을 떨며 욕까지 퍼부었죠. 그렇게 명절 내내 저까지 안 보내다가 제가 결혼 2년차 때 저는 도저히 참다 인내심이 폭발하였고 악에 맞춰 설날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집에 2달도 아니고 무려 2년 만에 온 저와 처음으로 보는 손자를 본 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있냐고 그 집 분위기가 많이 엄하냐며 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었죠. 부모님께서는 종종 힘이 들면 집에 돌아오라는데 저희 부모님도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기도 힘드신 분들인데 제가 아이까지 데리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머무르다가 난리치는 시모와 남편 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의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애 엄마로만 살자고 마음을 먹을 무렵 제 인생을 변화한 2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시댁이 갑자기 망한 거였죠. 시아버지께서 큰 사기를 당하셔서 한순간에 큰 돈을 날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도를 막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난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까지 빨간 딱지가 모두 붙어서 집을 나가야 된다고 했고 저는 처음에 시댁이 망할 땐 한편으론 고소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제 우리 아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일단 남편이 저보고 집을 구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는 말에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넓은 집에서도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좁은 집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매일 잘 때까지 시모한테 시달릴까라는 생각과 우리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심들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 2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그 이야기를 친정에 했더니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통장을 하나 꺼내주시더군요. 그 통장에는 무려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디서 난 돈이냐고 여쭤봤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재개발구역이 되면서 엄청난 가격으로 올랐던 거였습니다. 뭐 올랐다고 해봐야
서울에 집 한 채 살 돈은 못 되겠지만 지방에 두 분이서 노후 보내실 집과 돈을 제외하고 수중에 현금이 5억 원이나 생기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저한테 주셨던 거고요. 제가 친정집에서 잠시나마 마음 편히 지낼 동안 남편의 구박은 심해졌어요. 한 번씩 술 잔뜩 먹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타던 외제차도 팔았다며 거지 같은 처가 만나서 이럴 때 돈 한 푼 빌릴 곳도 없고 너같이 신분 차이 나는 애랑 결혼한 걸 너무나도 후회한다며 임신했을 때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잘난 인생에 최악의 실수라며 술에 취해 온갖 막말들을 내뱉더군요.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녹음을 다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제가 여태까지 당했던 일들과 남편과 시모의 폭언들을 다 말했고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친정 부모님은 왜 여태까지 바보처럼 살았었냐며 구박도 했었지만 저는 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잘 지내는 척 지금껏 최대한 티를 안 낸 것이었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그날 저희 가족끼리 참 많이 울었네요. 저는 아이를 집에 맡겨두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 남편 놈이 구해둔 집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 좋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온데간데 없고 언제 지은지 모를 법한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 4층 꼭대기에 방을 구해놨더군요. 주말에 이사한다고 저보고는 시부모랑 같이 가서 청소 좀 해두라길래 이사갈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주고 있으니 시모녀는 그새를 못 참고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 좋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라는 등 재수가 없다는 등 막말들을 계속 하더군요. 그날 저녁이 되어 남편이 와서도 그 막말들을 하는데 남편조차 제가 그 막말들을 듣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는 모습에 저는 그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업 망한 게 왜 제 탓이냐고요. 그러자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냐는 시모한테 저는 토끼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전년 하지 말고 당신 아들이나 잘 챙기세요 라고 말을 하자 제가 시모한테 욕먹을 땐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눈깔이 뒤집혀져서 저에게 말하길 우리 집이 망했다고 한들 시장 바닥에서 장사질이나 하는 너네 집안이랑 동급 같냐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보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길래 저는 대답해줬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미운 예정 때문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개무시하던 시골도 땅이 시간 지나니 돈이 좀 되더라고요. 이번에 재개발해서 부모님이 받은 돈이 10억이 넘는다고 저한테 5억 증여해준다고 통장 건네 받았다며 눈앞에서 통장을 직접 보여주니 그저 묵묵히 말없이 있던 시아버지까지 눈이 돌아가서는 이 돈이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며 남편 놈이랑 시모도 마치 이미 저 통장의 돈이 지들 돈인 것처럼 좋아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어서 재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나? 지금은 도와줄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 분명히 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고도 했고 저는 나가서 고부 갈등과 남편의 폭언으로 인한 이유로 이혼 소송할 거라고 그동안 당신들에게 당한 것들 제가 싹 다 기록해놨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시모는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하길 그건 딸 같아서 그런 건데 가족끼리 왜 말 한마디로 섭섭해하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시모의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하는 모습에 기가 차더군요. 헛소리는 당신들끼리나 많이들 나누라고 언제 사람 취급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냐라고 저에게 큰 돈이 생기니까 이제 제가 좀 인간으로 보이나 봐요.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우리 아들 맡길 수도 없고 앞으로 아들은 제가 키울 테니 이혼 소송이나 준비하세요. 위자료랑 양육비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겁니다. 라고 큰 소리치며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총알같이 튀어나와 제 앞에 달려나와서 제 손을 잡고는 여보 잠시만 거리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거 놓으라며 나 같은 여자 만난 게 네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며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길바닥에 무릎을 끌어앉으며 자기 부모님 그 돈만 있으면 무조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 거라며 그날은 술에 취해서 잠시 미쳐가지고
말이 당신한테 헛나온 거라고 설득하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저는 비참하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무시하고 친정으로 그냥 돌아왔네요. 현재는 부모님과 저희 아들과 같이 살고 지내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보고 재혼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셨지만 아직은 진짜 남자라고 하면 치가 떨립니다. 어서 이혼 소송이나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네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